서서히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행동 특징 4가지. 오늘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별한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를 만드는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기간에 확 달라지는 게 아니며 조용히 꾸준히 쌓이면서 어느 순간 눈에 띄는 경제적 안정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말이죠. 오늘은 서서히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행동 특징 4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작은 돈의 흐름 관리. 첫 번째 특징은 작은 돈을 다룰 때부터 흐름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몇천 원, 몇만 원도 대충 쓰지 않습니다. 커피값, 배달비, 편의점 지출처럼 사소해 보이는 금액도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쓴다는 겁니다. 기분이 좋다고 막 쓰는 게 아니고 기분이 나쁘다고 충동적으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 다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출근길에 5,000원짜리 커피를 한 잔씩 사 마십니다. 그리고 점심 후에도 습관처럼 카페에 들러서 또 한 잔 삽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집에서 커피를 타서 텀블러에 담아 다닙니다. 가끔 정말 필요할 때만 밖에서 커피를 사는 거죠. 겨우 커피값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5,000원이면 한 달에 15만 원이고 1년이면 18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1,8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 이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했다면 이자까지 붙어서 차이는 더 커집니다. 실제로 재테크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지출을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0년 후 자산 차이는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작은 돈을 제대로 다루는 습관이 생기면 큰 돈도 제대로 다루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몇천 원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함부로 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돈에도 원칙이 있는 사람은 큰 돈을 다룰 때도 신중하고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작은 돈의 흐름 관리는 단순히 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돈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작은 돈을 제대로 다루기 때문에 돈의 흐름에 구멍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큰 차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은 돈 관리 외에 또 어떤 습관이 중요할까요? 바로 두 번째 특징인 하루의 루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루의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공부와 업무 리듬도 꾸준히 지키며 운동이나 정리 루틴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루틴이 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루틴을 지루한 반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루틴은 미래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매일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날까? 아침은 뭘 먹을까? 오늘은 뭘 할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사거나 계획 없이 돈을 쓰게 되는 거죠. 반면 루틴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흐름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정해진 리듬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적고 남은 에너지로 더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소비 대신 계획적인 저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매일 퇴근 시간이 불규칙했고 그래서 저녁 식사도 불규칙했습니다. 어떤 날은 7시에 집에 와서 직접 요리를 하고 어떤 날은 9시에 와서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한 달 식비를 계산해 보니 배달비만 2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많이 쓴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8시까지는 집에 돌아오기로 했고
주말에 미리 반찬을 만들어서 일주일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식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축이 자동으로 되기 시작한 겁니다. 루틴이 생기니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고 그 돈이 자연스럽게 통장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흔들리는 날이 있어도 기본 리듬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를 찾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꾸준함이 오래 축적되면 경제적 습관까지 단단해지는 겁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계획을 세우며 같은 시간에 정리하는 사람은 돈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루하루가 불규칙한 사람은 지출도 불규칙하고 저축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루틴이 결국 안정적인 재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루틴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특징인 사람을 넓히기보다 질 좋은 관계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감정 소모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경제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험담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멀리합니다. 소비를 부추기는 사람도 피하며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과도 거리를 둡니다. 대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관계는 기회를 낳고 나쁜 관계는 비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친구는 만날 때마다 명품 가방을 사자고 합니다. 백화점 세일한다고 같이 가자고 하며 새로 나온 맛집에 가자고 합니다. 한 번 만날 때마다 최소 10만 원은 씁니다. 한 달에 3번만 만나도 30만 원이고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이런 만남 후에는 항상 허탈감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원해서 쓴 돈이 아니라 분위기에 떠밀려 쓴 돈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친구는 만날 때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최근에 읽은 재테크 책을 추천해주고 좋은 적금 상품 정보를 나눕니다. 가끔 함께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합니다. 한번 만날 때 드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면 동기부여가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두 사람의 5년 후는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사람은 5년간 약 1,800만 원을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축은 어렵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5년간 거의 돈을 쓰지 않았고 친구에게서 얻은 정보로 좋은 투자를 해서 자산이 늘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질이 결국 경제적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충동 소비를 하게 됩니다.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소비 욕구가 생기지 않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과 어울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경제적 미래를 지키는 문제이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전략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소비보다 축적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돈을 쓰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이 소비가 나의 미래를 키우는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개발, 건강, 투자, 도구, 지식처럼 미래에 축적되는 지출을 우선합니다. 반면 일회성 소비, 체면 소비 같이 충동 소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여기서 축적되는 소비와 그렇지 않은 소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회성 소비란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입니다. 비싼 외식이 대표적이며 유행 지나면 못 입는 옷, 한 번 보고 많은 영화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체면 소비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 없는데 친구 따라 사는 명품이 이에 해당하고 SNS에 올리려고 가는 비싼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동 소비란 계획 없이 순간의 감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지르는 쇼핑이 대표적이며 할인한다고 덜컥 사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소비를 줄이고 축적되는 소비에 집중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월급 300만 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매달 50만 원을 책과 강의에 씁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돈 아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이직에 성공했고 연봉이 500만 원 올랐습니다. 투자한 600만 원이 연봉 500만 원 인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건 1년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받는 금액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월급을 받지만 매달 50만 원을 외식과 술자리에 씁니다. 1년 후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봉도 그대로이며 능력도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축적되는 소비와 그렇지 않은 소비의 차이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기구를 사거나 헬스장 등록을 하는 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병원비가 줄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며 의료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의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젊을 때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 큰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도구도 중요한 투자 대상입니다. 좋은 컴퓨터, 좋은 책상, 좋은 의자. 이런 것들은 비싸 보이지만 매일 사용하며 업무 효율을 높여줍니다. 업무 효율이 높아지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성과를 내고 그것이 승진과 연봉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축적 중심의 사고가 쌓이면 결국 자산 구조가 올라갑니다. 당장은 돈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몇 배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서히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행동 특징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작은 돈을 다루는 방식, 하루의 리듬, 인간관계의 선택, 소비의 방향. 이 사소한 행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한 차이를 만드는 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습관이 생기면 루틴도 잘 지키게 되고 루틴이 안정되면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여유가 생기며 좋은 관계 속에서 축적 중심의 소비를 배우게 됩니다. 결국 하나하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선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핵심은 화려한 투자 기술도 특별한 운도 아닙니다. 경제적 여유는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니며 조용한 꾸준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보거나 커피 한 잔 값을 아껴보거나 부정적인 모임 하나를 정리해보거나 책 한 권을 사서 읽어보는 것. 이런 작은 시작이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